안녕하세요. 고리어 중 2학년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기가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과정 교과서와 필기구 잘 준비하고 수업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건강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원 간에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죠.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모두 두 번째 학습 목표였던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 지침을 실행에 잘 옮기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에서 가족관계의 이해 단원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23페이지를 펴고 23페이지 활동으로 생각 열기를 살펴보아요. 가정 내에서 한 개인은 가족 구성원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호칭들과 역할이 머리로 쓱쓱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은 이번 활동과 연결지어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족관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그 속성을 짝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학습 목표도 잘 기억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23페이지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볼펜과 형광펜을 들고 같이 표시하는 거 알고 있죠? 가족은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가족에는 구성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가족 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조부모와 손자-손녀 관계 이렇게 4개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은 가족 관계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해요.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심리적 관계를 포괄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서로 의견과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학교, 이웃, 직장 등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족관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따로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가족은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자녀 독립, 배우자의 사망 등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가족 생활의 변화 과정을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한다고 하였죠. 이 내용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다 기억나죠? 그리고 가족 관계는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도 지속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 의견과 경험의 차가 클 수 있다고 하였어요.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지역적, 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의 성격도 다르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가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주는 내면의 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인가요? 편안하게 영상을 감상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헬로우 고스트. 가족이 주는 내면의 힘. 한 남자가 경찰서에 앉아 혼자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이 언제 많이들 죽는지 알아?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외롭거든. 이런 날은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고아로 자란 상마는 가족이 없습니다.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상마는 계속 자살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다 살아난 상마의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됩니다. 외로웠던 상마는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어느새 이들과 티격태격하며 가족처럼 살게 됩니다.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것이 소원인 아저씨 귀신을 따라 상마는 난생 처음 바다에 갑니다. 가족이 있으면 뭐가 좋냐고 묻는 상만에게 아저씨 귀신은 말합니다. 힘들 것 같아도 가족은 힘이 돼. 세상 사는 거 참 힘들거든. 가족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결국 힘이 되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야. 어때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온갖 복잡하고 애틋한 감정들을 잠시나마 느껴보았나요? 이번엔 가족의 중요성을 한번 명언으로 느껴봅시다. 홀랜드는 가정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라고 이야기했대요. 명심보감에서는 가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라는 멋진 명언도 있어요. 선생님은 수시로 명언을 찾아보고 힘들 때마다 찾아두었던 글로 힘을 얻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좋은 명언, 글귀를 알고 있나요? 과제로 저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글을 알려주세요. 가족과 관련이 없는 문장도 괜찮아요. 명언을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도 더 좋아지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알려주는 좋은 글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제 우리는 교과서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 부부관계부터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과 형광펜 준비되었죠? 부부관계는 결혼으로 맺어진 비혈연 관계입니다. 그 가족 관계에서의 중심이 되며 가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부는 양성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남편이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내가 가족 구성원을 통합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의 역할을 남자의 일 또는 여자의 일이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관계로
조건이 없는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없는 강한 애착을 형성하지만 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관계이기도 하지요. 이건 여러분도 아주 공감할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도 공감합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인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만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쵸? 우리 잠시 후에 하단의 활동하며 배우기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 또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따로 안 적혀 있으니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단에 활동하며 배우기를 함께 봅시다. 아빠가 여기서 밤 늦게 다니지 마라. 옷차림은 그게 뭐니? 라고 하시고 딸은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오른쪽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말하는 장면으로 바꾸어서 교과서에 직접 한번 써봅시다. 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일찍 다니고 학생답게 입었으면 좋겠구나. 일찍 다닐게요. 유행이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말하는 이 장면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은 장면이죠. 이렇듯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경을 대변해주는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써봅시다. 청구 아이콘 과제 2번입니다. 교과서적인 어려운 단어들로 나열한 답이 아닌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느낀 대로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써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있다면 먼저 적어두는 것도 좋고요.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을 적어도 좋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볼게요.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달려갔을 거야.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랑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 그래도 사실은 부모님이랑 대화하고 싶을걸? 근데 말을 걸어봐도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니? 목소리를 높이면 잘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성경 잠언 15장 22절에서는 대화를 안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알려주지. 말을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다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감정을 솔직하게 편지로 써보는 건 어때? 물론 존경심 있게 써야겠지. 근데 상황이 반대라면 어떡하지?
부모님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넌 하기 싫을지 몰라.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물론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부모님이 더 많이 걱정하실 수도 있고 뭔가 숨긴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 이건 어때? 스트레스 받는 일 말고 기분 좋은 일이나 다른 일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는 거야. 그러면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더 쉬워질 거야. 잊지 마. 우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지 잘 생각해보고 공손하게 말해봐. 부모님은 늘 너의 곁에 있는 좋은 친구란 걸 기억해. 부모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면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네, 잘 보았나요? 다음으로 우리 조부모와 손자손녀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부모는 우리 가족의 뿌리와 같은 존재로 가족의 전통과 문화를 전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손자손녀는 인격 성장과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조부모와 함께 자란 손자, 손녀의 특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세대 간의 문화를 습득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이 발달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했거나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보았을 거예요. 그 외에도 성인의 가치 기준을 가까이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숙한 성향이 있고 가족 규범과 질서의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조부모와 손자, 손녀 관계를 살펴볼게요.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관계가 편안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성인 자녀 가족, 즉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막내도 많지 않아서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자주 찾아뵙거나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가족 관계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관계이며 전 생애에 걸쳐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도 5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어릴 때 항상 동생한테 뭔가를 열심히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선생님은 교육자. 네. 그리고 저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동생은 학습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놀이와 대화의 대상으로 최초의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놀이 친구이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동생은 나이 많은 형제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 나이 많은 형제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회생활에서의 원만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끼어들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쳐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 간의 역할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총 5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필요한 친구들은 교과서에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는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그 속성을 짝지으며 오늘의 학습 목표 2번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앞에 PPT 화면에서 사용했던 그림을 밑에다가 그대로 사용했어요. 파악이 안 되는 그림은 없죠?
그러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머릿속으로 서들 알맞게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가족의 뿌리와 같은 존재, 결혼으로 맺어진 비혈연 관계, 조건 없이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 전생에 걸쳐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요렇게. 네. 방금 배운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문제, 이번에는 부부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족관계 중 부부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면서 답이 몇 번일지 찾아보고 답이 아닌 번호는 어떠한 가족관계 유형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 잘 찾아보았나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올바르게 연결해 볼게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형제자매의 관계고요. 2번은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의 특성인 조부모와 손자, 손녀 관계입니다. 3번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 또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인 관계로 선생님이 정리해 주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필기하라고 했던 부분이죠. 마지막 5번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받아서 강한 애착을 형성하지만 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관계이기도 하였지요. 네, 우리 이렇게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보았습니다. 교과서로는 총 3페이지를 수업했는데도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조금은 버거웠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버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로운 중단원을 시작하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잘 기억하면 앞으로의 내용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 민주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수업하실 거예요. 구리여중 2학년 여러분, 오늘도 수업 잘 들었나요? 아쉽게도 오늘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기가 수업이었습니다. 함께한 2시간 동안 정말 즐거웠고 과제도 잘 참여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구리여중 학교 생활도 즐겁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